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미싱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죽기 에모 6814S 니온 오버록 사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814S) 실기우기 사용 설명을 시작할 건데요. 제일 먼저 제품 뒤에 있는 실거리 안테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중간 바에도 각각 1, 2, 3, 4 순서대로 실을 걸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요 위에 상단부터 실 끼우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끼울 때 안테나에 각 실을 놓아주시고 상단에 있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실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 주신 다음에 중간에 있는 바에도 각 위치별로 실을 걸어 주십시오. 제일 먼저 3번 소루퍼 실부터 끼우겠습니다. 상단 바 뒤에 안테나를 걸친 실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상단 바에 있는 1, 2, 3, 4 각 번호별로 구멍이 2개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왼쪽 구멍을 통과해서 끼우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오른쪽을 끼우든 왼쪽을 끼우든 혹은 이렇게 한 바퀴를 꽈서 끼우든 요거는 크게 정답은 없고요. 한번 꽈서 끼우게 되면 그만큼 장력이 좀 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꼬지 않고 왼쪽만 통과해서 장력 다이얼 상단에 있는 구멍 위에서 아래로 끼워주고, 제일 중요한 건 장력 다이얼 뒤에 탬버린 같이 생긴 요 접시 사이에 실이 안쪽까지 깊숙이 껴질 수 있도록 당겨준다. 양손을 잡고 당겨주고, 이 실이 뒤로 넘어가거나 앞에 펠트 있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올바른 장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항상 여기 탬버린 같은 접시 사이에 쏙 넣어 주신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장력 다이얼 하단에 있는 구멍에 위에서 아래로 끼워줍니다. 그 다음 왼쪽 구멍입니다. 3번 실은 왼쪽 구멍, 4번은 오른쪽 구멍. 그래서 이 구멍을 통과할 때 실을 두 가닥을 꽈서 해주면 실이 짱짱해져서 끼우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밑에 통과한 실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위에서 아래로 끼워주시고, 그 다음 여기입니다. 여기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측면에 끼워주시고 오른쪽에서 왼쪽, 여기도 노란색이 있습니다. 여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주시고, 여기도 안쪽 구멍입니다. 안쪽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실이 안쪽으로 실이 끼워지기 때문에 3번을 끼우고 4번을 바깥쪽에 끼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실 끼우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신다 하면 4번 실이 끼워져 있더라도 3번 실이 4번 실과 꼬이지 않도록 끼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으로 갑니다.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 약간 뒤편으로 가게 되죠, 실이. 그 다음에 소루퍼가 실을
끼우기 편한 위치로 옮겨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폴리를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루퍼가 실 끼우기 편한 위치로 올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이 소루퍼 이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실을 끼워 주시면 되는데요, 핀셋을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앞에 구멍으로 실이 나오게 되고요, 확보해 줍니다. 이렇게 실을 당기실 때 다른 부분과 걸리면 안 되게끔 해제해 주시고, 더 돌려서 소루퍼 마지막 구멍, 루퍼 구멍에 앞에서 뒤로 실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걸어주시고, 이 실은 위에 침판 위 노루발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 소루퍼 실 끼우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맨 오른쪽 4번 실 끼우기를 시작할 건데요, 제일 상단에 있는 실거리에 저는 왼쪽을 이용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장약 다이얼 상단에 있는 실거리에도 위에서 아래로 실을 걸어주시고, 장력 디스크 안에 실을 위아래 잡아서 쏙 넣어주시고, 장력 다이얼 아래에 있는 실거리도 위에서 아래로 실을 걸어줍니다. 네, 그 다음 여기죠, 남아있는 실거리에 실을 2겹 꽂아주면 실이 뻣뻣해지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실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 초록색 체크되어 있는 남은 구멍에 걸어줍니다. 여기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 요 아래 있거든요. 요 아래 지금 끼우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죠. 이걸 폴리를 돌려서 끼우기 쉬운 위치로 위치시켜 주시고, 끼워주시고, 그 다음은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대루퍼 이 구멍에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레버를 눌러서 왼쪽 커버도 벗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벗겨주시고, 왼쪽 커버 벗긴 쪽에서 보시면 저 안쪽 우리가 보냈던 실이 보입니다. 이거를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폴리를 돌려서
루퍼를 제일 왼쪽에 위치시켜 줄 수 있도록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데루퍼가 제일 좌측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신 후에 아까 뒤편으로 확보했던 실을 여기 보이는 구멍 있죠? 루퍼의 이쪽 안쪽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실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확보해 주시고, 이 실은 다시 이쪽 방향, 이 속 안쪽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루퍼를 다시 이쪽으로 움직여 주신 후에 여기서 핀셋을 이용해서 실을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데루퍼 구멍,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주시고 확보해 주시면 이렇게 4번 데루퍼 실 끼우기가 완료가 됐고요. 4번 데루퍼 실은 이 정도 커버 안쪽에 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확보해 놓고 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 닫고, 이렇게 제일 어렵다면 어려운 3번, 4번 소루퍼 데루퍼 실 끼우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1번, 2번 바늘 실 끼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실을 꼈으면 그 다음은 2번 실입니다. 상단 실 끼우기는 앞서 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위에 두 개 구멍 중에 저는 왼쪽을 이용할 것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실을 통과시켜 주신 후에 장력 다이얼 위 실거리에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장력 다이얼 접시 사이에 실을 위아래 접고 쏙 넣어주시고, 밑에 실거리 위에서 아래로 실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 실기름통 스펀지 사이를 지나서 여기 보이는 구멍 중에 2번 실은 아래 구멍을 통과합니다. 아래 구멍 통과해 주시고, 가운데 있는 실책이 가운데로 실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도 아래 구멍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보이는 노란색 오른쪽 구멍에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부분에 실을 넣어 주시면 위아래 턱 지나가 줘야지만 실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 다음 바늘 바로 위에 있는 실거리에 실을 앞에서 뒤로 끼워 주시고요. 오른쪽 바늘 구멍에
실을 앞에서 뒤로 끼워 주신 후에 통과한 실을 가지런히 뒤편으로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1번 바늘실 끼우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의 실거리에 위에서 아래로 껴주시고요. 그 다음 장력 다이얼 위에 부분 실거리 위에서 아래, 마찬가지로 장력 다이얼 디스크 안에 실 쏙 넣어주시고 하단에 있는 실거리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위에 부분 가운데 실체기, 그 다음 여기 위에까지 일직선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빨간색 부분 앞에서 뒤로 그리고 이 부분 끼워주시고 바늘 위에 실거리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 구멍에 실을 앞에서 뒤로 끼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죽기 오버록 MO 6814S 실교육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업용 오버록 실을 묶어서 교체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흰색 계열의 실 4개가 걸려있는데요. 이 실을 검정색이든 아니면 다른 색실로 교환하고자 하실 때는 이걸 잘라서 묶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로 설명하기엔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먼저 실을 잘라줍니다. 이 정도 해서 실을 잘라주고 기존에 있던 실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 교체하고자 하는 실을 각 원하는 위치에 준비해 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실이 이렇게 콘이 실을 이렇게 누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애써 실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이 중간에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이 실을 밟지 않도록 신경 써서 실을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 이미 걸려있는 실과 새로 준비한 실을 일반적인 매듭으로 묶어줍니다. 묶어서 튼튼히 묶여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실 4개를 모두 묶어줍니다.
네, 이렇게 실 4개를 모두 묶어준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실패 없이 새로운 실로 교체하냐면, 그냥 밟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밟았을 경우에 3번, 4번 루퍼는 구멍이 크기 때문에 묶어놓은 고리가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미싱 바늘 1, 2번 실은 바늘 구멍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묶은 매듭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밟아서 실을 계속 쭉 교체해 나간다면 중간에 끊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우선 전원을 끕니다. 혹시라도 발판을 밟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끄고 노르바를 좌측으로 제거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엮여져 있는 실이 고리 매듭이 형성되어 있죠. 여기서 쪽가위로 바늘 구멍을 통과한 요 정도를 커팅해 줍니다. 커팅을 하고 이 매듭을 잡아 당기면 루퍼실 2개는 당겨지게 됩니다. (3번) (4번) 실이 좀 당겨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루퍼실 장력 다이얼을 벌려주면 좀 더 부드럽게 실이 빠지고요. 이렇게 루퍼실 2개를 먼저 교환하고 나서 바늘 쪽 실을, 바늘 구멍에서 실을 뺍니다. 빼고 하나씩 당겨서 장력 다이얼을 벌려주면 부드럽게 당겨집니다. 이렇게 실을 교체하고 나머지 실도 바늘 구멍에서 실을 뺀 후에 장력 다이얼을 벌려서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실이 모두 1, 2, 3, 4 모두 교체가 됐고요. 지금 이 바늘실 2개만 바늘 구멍에 새로 껴주면 안전하게 실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죽기 오버록 뿐만 아니라 모든 미싱 스토리 오버록이든 혹은 타 브랜드 오버록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심지어는 가족용 오버록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편하게 실 교체가 가능합니다. 열어놨던 커버를 이쪽에 보이시는 레버를 누르면서 닫아주시고요. 앞에 커버도 칼날 뒤편으로 손 넣어주시고, 빼놨던 노르발도 노르발 레버 눌러서 정상 위치까지 끼워주셔야 합니다. 노르발 수동으로 들었을 때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고, 1, 2, 3번 통과한 실은 노르발 밑으로, 노르발이 이 실을 밟고 있을 수 있게 밑으로 놔주시고, 손으로 이쪽 방향으로 폴리를 돌려서 이때 실은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고리가 형성되는 거 확인해 주신 후에 페달을 살살살살 밟아서 실 끄트머리를 당겨줍니다. 고리가 형성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반대로 넣고 잡아주면 오버로크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버로크 이렇게 쳤는데요. 각 실이 어느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지를 아신다면 이제 장력 조절할 때도 이해하기 쉬운데요. 맨 왼쪽 1번 바늘이 여기
안쪽에 있는 직선 스티치를 담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 있는 바늘실은 가운데 보강 직선 스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룻버실은 오버로크를 이렇게 쳤을 때 윗면 좌우로 움직이는 고리실을 담당하게 되고요. 뒤집어 보면 아래 고리실은 4번 루퍼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늘실 장력이 약하다면 뒤집어 봤을 때 이 직선 스티치의 고리가 송송송 물방울처럼 돌출되게 되는데요. 지금은 쫀쫀하게 잘 박혀 있죠. 만약에 이게 물방울처럼 매듭이 오버로크 밑면에서 보인다면 장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장력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려가면서 체크해 봐 주시면 되겠고요. 3번 4번 실의 장력이 서로 균일해야지만 가장자리에 매듭이 형성되게 되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로 방금 전 했던 이 오버로크를 보면 서로 마주하는 매듭이 밑면 쪽으로 좀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하고자 하신다면 4번 실을 좀 풀어주거나 3번 실을 좀 잠가줘야 되는데요. 어느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혹은 약하기 때문에 당겨지거나 끌려갔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3번 장력이 조금 느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럴 때는 세 번째 장력을 시계 방향으로 조금 주면서 테스트 해보고, 고리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이렇게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늘 교체하는 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1번 바늘, 왼쪽 바늘은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을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2번 바늘은 여기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늘을 교체하고자 하는 바늘을 정해서 각 바늘 드라이버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왼쪽 바늘을 빼보겠습니다. 육각 나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를 풀어주시고 몇 바퀴만 돌려주시면 바늘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바늘의 품번은 DC 곱하기 1 품번의 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고, 바늘의 앞뒤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오버로크 하실 때 문제가 없게 되는데요. 앞뒤 구분하는 방법은 바늘 구멍 위로 얇고 길게 홈 파진 게 정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반대쪽을 보면 바늘 구멍 위로 깊은 홈이 파져 있고요. 이 깊은 홈 파져 있는 게 뒤를 보게끔 해서 끼워주시면 되겠고, 준비한 바늘을 끼워주시고 바늘 구멍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왼쪽 바늘이 오른쪽 바늘보다 더 높이 끼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같은 높이로 끼우고자 일부러 내려서 조이시면 안 되고요. 왼쪽 바늘이 오른쪽 바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잡은 상태에서 풀었던 바늘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다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814S 우측에 탑재되어 있는 컨트롤 박스 설명인데요. 큰 기능이 없습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 켜졌다라는
사인이 있고요. 이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점의 의미가 뭐냐면 바늘 업 그리고 상정지, 하정지 세팅입니다. 점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페달을 밟았을 때, 그 발을 띄었을 때 바늘이 위에서 정지하는 상정지이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점을 해제하게 되면 발을 띄었을 때 바늘이 하정지하게 됩니다. 원단에 꼽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통 오버로크의 경우는 점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정지로 보통 세팅하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메뉴 들어가서 설정을 바꿀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요거는 제품 바늘대 쪽 내장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 한번 꺼보겠습니다. 내장 조명의 밝기 조절 온 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밝기가 다운되고 꺼지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제일 밝은 단계로 불이 켜지게 됩니다. 오버로크 최대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M 버튼 누르면 P01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P01번의 메뉴에 엔터로 들어가면 2000이라는 지금 스피드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조정하신 후에 엔터 누르시게 되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죽기 MO6814S 오버로크 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